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오로지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을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9일, 30일 해외 축구 분석 3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리버풀 팀은 직전 라운드 벌리전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경기 연승으로 시즌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상대와 똑같은 승점과 골 득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라운드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고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반다이크가 건강하게 돌아오며 후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수비를 하지 않고 위치를 지키며 상대 공세를 막고 게다가 패스 능력도 수준급이라 탈압박 후 재차 위기를 맞지 않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파비뉴가 부친상에서 돌아오고 현지 발표에 따르면 부상 이슈가 있던 밀로와 체인벌린까지 이번 라운드에 출전이 가능하고 중원과 수비진, 뎁스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할 그림이 그려진지만 상대 수비 조직을 뚫기엔 공격, 파괴력이 아쉽고 물론 마네조타 살라의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대 수비진이 블록을 쌓고 버틸 시엔 화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득점 성과는 허황된 목표에 가깝습니다. 첼시팀은 상대와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리그 2연승에 실점은 단 1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밸런스 좋은 공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전 가능성은 충분하고 최전방 공격수 루카쿠 합류만으로도 일선 무게감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등딱을 통해 공을 지켜내고 빠른 방출로 동료 선수들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반 다이크와 마팁 등이 힘싸움을 걸어와도 근소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의 활약만 선결돼도 1에서 2득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다만 안필드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역대 전적 92전 17승 21무 54패로 절대 열세를 보이고 최근 3경기서도 2패를 떠안았다. 여기에 상대보다 준비 기간이 이틀이나 짧았습니다. 로프터스 치크와 플리시치 부상 변수까지 감안하면 승점 3점을 오롯이 챙기긴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홈 2점을 갖춘 리버풀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다. 지난 시즌 흔들렸던 수비진을 안정화시켰고 중원 싸움을 치열하게 가져가며 건실한 경기력을 뽐내는 중이 하나이고 허나 최전방 무게감이 상대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서 리드를 쉽게 잡기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주전 공격수 합류로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나 원정 분리와 맞대결 전적 열세, 짧은 휴식일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이들 역시 고전할 가능성은 농후하고 팽팽한 접전 끝, 승부에 추가 기울 경기가 아니고 무승부, 언더를 예상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wat포드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2경기에서 2승을 기록해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시티 울버햄튼에게 연속으로 1형 승리를 거두며 표면적으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승리를 따내는 과정 속에서 누누 감독에게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임 초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를 입히겠다는 누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막 후 2경기에서 보여준 토트넘은 무리뉴의 수비 축구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선 객관적으로 열세가 예상되었고 해리 케인 또한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객관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야 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이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많은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했습니다. 점유율도 42.2%로 밀리고 슈팅 횟수, 패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 제공권 성공 등 모든 공격적인 지표에서 울버햄튼에게 밀리며 맨시티와 다시 한번 경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입장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선발로 출전이 예상되며 wat포드가 울버햄튼보다 전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이 강팀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생각합니다. wat포드는 현재 리그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wat포드는 개막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하며 이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릴리쉬가 빠지긴 했지만 부엔디아와 데니, 잉스 등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고 평가받은 아스톤 빌라에게
홈에서 3위로 승리한 것은 와포드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비록 이어진 2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0-2로 패하긴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다시 1-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엠마누엘 데니스의 활약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와포드는 점유율에 의존하지 않으며 카운터 어택과 제공권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의 제공권 성공률이 그 능력을 보여주며 경기당 평균 슈팅 또한 12회로 적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와포드의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은 2승 2무 2패로 동등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작년 9월 5일에 펼쳐진 친선 경기인데 그 경기에선 와포드가 2-1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6경기에서 모두 1점 차 이내의 결과가 나온 만큼 매 경기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나 토트넘 홈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토트넘이 5승 1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와포드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해리 케인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복귀하며 손흥민이 자신의 자리인 왼쪽 윙어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올리버 스킵의 선발인데 이번 시즌 올리버 스킵이 호이비에르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며 중원에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객관적으론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손케듀가 합쳐진 토트넘의 공격진을 와포드의 수비진들이 제대로 공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와포드가 카운터 어택에 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동력에서 뒤지는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이스마일라 사르와 세마 등 발빠른 와포드의 측면 자원들을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처럼 측면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는 순간 토트넘은 내려앉아 중원을 거치지 않고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만을 노리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다시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와포드는 공격을 진행할 때 50%의 비중으로 사르가 있는 오른쪽을 이용해 공격을 진행하는데 레길론과 알리가 사르를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면 와포드의 공격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 단점을 보이는 반면 와포드는 제공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와포드는 기술적인 선수들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등 기술적으로 테크니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양쪽 모두에서 득점이 나오며 치고받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반 초반 20분 내의 양상이 두 팀의 경기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분 내로 토트넘이 득점을 기록한다면 와포드에게 공격은 당할지언정 경기를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와포드가 20분 동안 경기를 지배한다면 토트넘은 다시금 뭉클이며 울버햄튼 전에서의 경기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 2경기에서 2패를 기록해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리그 개막 후 펼친 2경기가 레스터와 토트넘인 점을 감안하면 울버햄튼의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트넘과의 경기에선 시종일관 토트넘을 압박하여 경기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24일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그컵 2라운드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에서 아다마, 트라오레, 라울 히메네즈 등 주전 공격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사형 대승을 챙겼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측면의 아다마, 트라오레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팀은 0-1로 패했지만 아다마 트라오레는 드리블 돌파 11번을 기록하며 평점 8.27을 부여받아 맘으로 선정되었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트라오레는 드리블 돌파 9번을 기록하며 토트넘 측면 수비였던 한강가를 완벽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다마 트라오레는 완비사카를 상대할 텐데 완비사카가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수비력만큼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둘의 맞대결의 결과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주포인 라울 히메네즈가 2경기 속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라울 히메네즈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맨유는 현재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해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에선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엄청난 활약으로 5일 대승을 가져왔지만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선 1-1로 비겼습니다. 현재 맨유 팬들은 솔샤르 감독이
바란과 산초를 선발로 가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만큼 맨유 팬들은 산초가 그 자리를 메꾸길 원하고 있지만 솔샤르 감독은 리즈와의 개막전에선 다니엘 제임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선 그린우드를 선발로 기용하였습니다. 산초는 2경기 연속 교체로 출전하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훈련을 통해 산초와 바란이 팀에 녹아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투엘 감독이 루카쿠를 영입하자마자 선발로 가용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이긴 것을 보면 솔샤르 감독의 발언은 핑계로 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맨유는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합류하였다는 것도 팀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당장 모습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지만 호날두가 합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맨유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울버햄튼과 맨유의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은 맨유가 3승 3무로 앞서 있습니다. 올해 5월 23일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맞대결이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인데 이 경기는 맨유가 원정에서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항상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6경기에서 맨유는 5득점에 그쳤고 울버햄튼은 2득점에 그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다마 트라오레와 완비사카가 충돌하는 측면에서의 맞대결이 이 경기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산초와 바란, 호날두 등이 경기에 나설지도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울버햄튼과 맨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울버햄튼은 계속해서 3백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드로 네투가 아직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되어 온트링캉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유는 4-2-3-1로 바란과 산초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시 링가드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바니가 컨디션 저하로 결장이 의심되기 때문에 원톱은 그린우드가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주앙 무티뉴와 후백 네베스를 중심으로 트라오레와 트링캉 등 발빠른 자원들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울버햄튼은 우세한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토트넘과의 경기에선 57.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제공권과 드리블 돌파, 뒷공간 침투 등 울버햄튼의 팀 컬러는 확실하며 그 부분에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하지만 울버햄튼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골 결정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선 25번의 슈팅을 시도하였지만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을 만큼 최근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 부재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점유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실리적인 축구를 바탕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즈와의 개막전이 대표적인데 리즈와의 경기에서 맨유는 48.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점유율을 밀렸지만 총 16번의 슈팅을 기록하여 5득점을 기록할 만큼 높은 득점 전환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맨유는 점유율의 우세한 모습을 보였을 때 경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 보이는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선 63.6%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총 15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은 1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잡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샬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마샬은 13번의 볼터치와 1번의 슈팅 등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 라인업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린우드가 선발로 출전할 만큼 다시금 예리한 공격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맨유가 초반에 아다마 트라오레와 트링캉 등 상대의 발빠른 자원을 잘 대처하며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기록한다면 울버햄튼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 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